네, 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또 됐습니다. 네, 추석 연휴 정말 좋은 날이죠. 민족의 대명절.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립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또 풍성한 식탁 속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얘기들을 나누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 끝나실 때까지 여러분들 좋은 경험 많이 나누시고 또 행복한 일들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봅니다. 네,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께 좀 뭔가 나누고자 하는 말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이게 추석 식탁은 역시 밥상머리 이게 정치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정국 구상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유난히 관심을 갖고 보는 그 내용은 이 재집권 시나리오, 장기 집권 시나리오입니다. 장기 집권 속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게 한 번 더 보겠다. 이게 25년 올해 이제 6.3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원래 30년까지 가는 대통령 그 임기인데 30년에 한 번 더 해서 35년까지 10년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재, 여러 가지 취재, 그 다음에 또 오랜 기자 생활 속에서 갖는 이제 경험, 느낌, 이런 것들을 종합을 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집권 시나리오는 뭔가, 이런 거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요컨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란 청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이것을 물어 가지고 이것은 결국 이제 내란죄를 확정시키는 이 과정이 이제 그 시작점이자 그 사실은 이제 재집권 시나리오의 이제 중반 이상까지 계속 갖고 갈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내란 청산,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무죄, 그 다음에 면소를 통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개헌을 한다는 거죠. 개헌을 해서 이 권력 구조 개헌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다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권력 구조 개헌, 현행 이제 5년 단임 대통령제로 되어 있는 것을 연임, 5년 연임 대통령제로 이렇게 바꾸는 권력 구조 개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그 속에 만들어서 재집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유지의 동의는 내가 일전에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 청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 리스크 해소인데, 내란 청산은 결국은 이제 자기 그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 또는 이제 정통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통성을 좀 확보 내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취해지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 수단은 아무래도 이제 3대 특검이 되겠죠. 특히 이제 내란 특검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3대 특검을 통해서 최소한 25년 올해 연말까지 두 차례 30일씩 두 차례 이제 그 기한을 연장을 하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대체로 12월 말까지, 11월 말에 하나 끝나고 12월 말에 나머지 두 개 특검이 끝나서 올해 말까지 이 특검 전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고, 이것이 헌법에 반하고 법률에 반해서 그 위중함으로 봤을 때 이것은 탄핵에 불가피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형법적으로 볼 때 형사소송법 또는 형법적으로 볼 때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굳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란죄에 더불어서 지금 내란특검,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조은석 내란특검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은석 특검은 저한테 내란은 이미 굳어진 거고, 외환죄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외환죄도 거의 뭐 잘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외환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내란죄는 어차피 형사법정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 크게 더하고 뺄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내란죄,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내란죄는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 뭔가 이제 성과를 얹으려고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우중과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외환죄, 특히 이제 외환죄라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제 적과의 외환, 적과의 통모를 기반으로 하는 외환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통모를 하겠습니까? 내통을 한다는 건데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결국은 그 이제 논의 끝에 또는 고민 끝에 이적죄로 돌아갔는데, 이적죄도 이제 뭐 일반 시설 이적죄라든가 아니면 뭐 모병 이적죄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문제, 즉 드론기죠. 드론기를 평양상공에 띄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제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에 이적죄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이 내란죄와 외환죄로 엮어서 윤석열 정권을 내란 정권으로 몰아가는 이런 거가 이제 내란 청산의 주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찬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탄핵에 반대를 했거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가 경찰과 합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한남동 공간으로 달려가서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그 5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 내란죄에 가담하는 거 아니냐. 내란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가담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죄목이 달라지죠.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 아니면 내란 수괴라 불렸었는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로 되어 있죠. 내란 우두머리죄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 공범이 있습니다. 예, 내란 공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했거나 모의했거나 아니면 묵인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발맞춰서 나가는데 내란 이제 공범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깊은 차원의 이제 인볼브 관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렇게 부산을 떤 사람들, 내란 이제 부하 수행이라고 합니다. 부하 뇌동할 때 그 부하 수행 이렇게 하는데, 이 53명의 이제 그 소위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그 부하 수행으로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소속되고 있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것. 그래서 내란 정당에 대해서 해산 정당 해산 청구를 해서 정당 해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겁박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요것이 바로 이제 내란 청산이, 바로 1단계 내란 청산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란 청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와 면소를 통한 사법 리스크 해소, 그 다음에 이제 개헌, 그리고 재집권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가 명확히 시작과 끝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이 중층적으로 이게 얽혀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거가 내란 재판,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게 딱 끝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사법 리스크 해소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죠. 내란 재판은 끝까지 가는 거는 2년, 3년 길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 위에서 2단계로 이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얻어내고, 아니면 이제 재판을 아예 어떻게 못하게 하느냐? 면소. 예. 이게 공소 사항이 아니야. 왜냐하면 법이 없어졌어. 예. 법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적용할 법 내용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건 계속 공소 유지가 안 돼. 면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목표로 하는 건데, 그 수단은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목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입법 폭주가 있겠죠. 그래서 검찰청 해체. 네, 검찰청 해체라는 거는 벌써 그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대통령이
이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뜻을 같이 하는 여권에서 추진하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승낙을 하고 사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칙조항 1년을 유예해서 내년 10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검찰청 해체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지금. 네. 검찰청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압박, 공소 유지 압박, 이것을 이제 면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송문회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발맞춰서 뭡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1심 유죄, 2심 무죄, 선거법이죠. 허위사실 유포, 1심 유죄, 2심 무죄. 그걸 3심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잖아요.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5월 달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6.3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온갖 겁박을 다 해서 그 재판을 못하게 하고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다시 기일이 잡혔는데, 재판기일이 잡혔는데 그거를 또 결국은 압박을 해서 못하게 하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놓은. 그래서 지금 그 8개 사건, 그 다음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있는 것이 모두 지금 미뤄졌는데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로 무기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선거법, 지금 가장 당면에 있는, 지금 언제 이게 재판이 열려가지고, 야, 이재명 대통령 당신 유죄야. 유죄 확정이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거의 그렇게 99.999%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유죄거든요. 네. 라고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이재명 대통령이 적용되는 행위에 관한 조항을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조항이 없네.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조항이 사라졌어. 면소돼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신문에 나오지만 배임죄 폐지하는 거. 원래 이제 이 상법상에 회사의 뭐 이 원활한 이제 회사 경영을 위해서 배임죄를 이제 해소해준다 뭐 이런 차원인데, 이게 형법으로 옮아가지고 이제 배임죄 어제 오늘 신문지상에 크게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를 면소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배임죄를 아예 배임죄 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게 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법률 조항에서 그 문제가 되는 조항을 손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배임죄 전체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입법을 통해서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배임죄로 걸려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죄목이 워낙 많으니까. 네. 대장동도 배임죄로 걸려있죠. 백현동 걸려있죠. 위례 아마 그쪽에도 뭐가 걸려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거 배임죄 걸려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법인카드, 김혜경 여사 연관된 법카 사용, 배임죄에 걸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5개 재판에서 뭐 서너 개 재판이 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이제 그 조항을 고쳐가지고 적용이 안 되게 사라지게, 한 개 재판이 사라지는 거고, 나머지 대장동 뭐 등등 해서 성남 FC가 뭐 법인카드까지 한 3개 재판이 사라지면 이제 남는 거는 쌍방울 대북 송금밖에 안 남아요.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증언을 뭐 회유했다, 뭐 이화영을 뭐 연어 술 파티를 해가지고 뭐 꼬드겼다, 뭐 그래가지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막 번복하게 해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그리고 면소, 이 판결을 면소를 확정시켜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그런 노력, 그 와중에 터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대통령에 대한 영구 무죄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좀 격가지로 이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거. 이거는 뭐냐. 이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면소와 이제 무죄를 위해서 이렇게 막 법안들을 내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야당이 이제 막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막는데, 이 필리버스터밖에 안 되잖아요. 24시간. 원래 무제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그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은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안에 이제 끝낼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밖에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민주당 집권당이 필리버스터를 더 줄이는 방안을 지금 입법화하자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한 입법 뭐 이런 것들. 예. 저는 정말로 제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꾹꾹 눌러 담아도 정치만 한 27년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미중유의 최악의 국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제 2017년부터 22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20년도에, 그러니까 5년 전 총선이 이제 21대 국회였죠. 21대 국회 때 2000년도 코로나 한참일 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 지원금 해가지고 돈 풀기 통해가지고 원래는 뭐 민주당이 뭐 패배할 거다. 그래서 참패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코로나 돈 풀기로 그냥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져가지고 압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예.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5분의 3. 그러니까 여권, 범민주당 권역이 5분의 3, 그 국회 180석 이상을, 거의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뭐 못하는 게 없었죠. 개헌과 탄핵만 빼고 못하는 게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했던 짓보다도 지금 그와 비슷한 그보다 조금 덜한 의석을 갖고 있는 이 민주당 정권이 하는 짓이 더 심합니다. 행패가 더 심해요, 지금. 정말 저는 이거는 뭐 레토릭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민정당, 민자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전두환 노태우 그 뒤에 YS 대통령 시절 문민정부 소위 김대중 정권 뭐 청와대 출입을 했었고요. 예, 김종필 시대 그리고 노무현 정권, 이재명, 박근혜 정권 지금까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까지 정말 오랫동안 취재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국회 못 봤어요. 예.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통령의 무죄 면석 판결을 이끌어내고 내란 청산을 해서 그대로 이게 장기 집권의 길을 가겠다. 예. 제가 토크빌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70년, 75년인가 막 그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을 몇 달 결랑하고 나서 프랑스로 돌아와서 토크빌이 이제 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아주 두꺼운 책. 저는 뭐 이거를 한 두세 번 봤습니다. 이렇게 주요 부분 포함해서 봤는데 정말 그 민주주의의 텍스트죠. 교과서인데 여기서 1835년이군요. 1835년인데 지금 약 190년 정도 됐습니다. 쓴 지가. 근데 민주주의 교과서예요. 여기서 그 명문으로 남아있는 그 문장, 소위 그 미국이라고 하는 멋진 신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뭐냐? 바로 다수의 폭정이다. 의회 내에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의 폭정, 다수의 전제, 전횡, 다수의 폭력.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수의 폭정이 지금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때는 유감스럽게도 이게 여당이 다수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수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민주당, 야당 민주당에 끌려왔던 거 아닙니까? 탄핵 29번 강요들 그다음에 장관급들 다 탄핵당하고 완전히 국가 기능 멈춰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계엄의 한 원인이 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정권이 정권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단점 정부라고 하죠. 여대 야소, 단점 정부, 여대 야소를 꾸리면서 그 여당이 그 다수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 정말 저는 유례 없는 이 다수의 폭정 시대를 보고 있다. 여권의 민주주의관이 오작동하고 있는 거다. 연성 독재, 유사 전체주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면소 판결, 이 무죄 추진과 함께 같이 병행하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네, 사법부에 대한 압박. 대통령이 지난
저 9월 11일로 기억하는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 너희들이 권력 갖고 있다고 너희들이 뭐 착각하지 마. 대통령 발언입니다, 이게. 착각하지 마. 권력에도 서열이 있어.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주권이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죠. 국민주권 권력의 실체가 뭔데? 헌법인데. 헌법이잖아요. 헌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국민주권 얘기하면서 더 멋있게 보이는 건데. 국민주권 권력이야. 국민주권 권력의 총화. 그래서 법질서의 최고의 규범이 헌법인데 그 헌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헌법을 안 지키면서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 그건 제쳐놓고 그 다음에 뭐야? 선출 권력이라네. 선출 권력이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간접 선출 권력이라 표현을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얘기죠. 사법부 권력은 네 밑에 있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의회가 국가의 제도 시스템을 설계하면 사법부는 알아서 기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 압박에 들어간 거죠. 이거를 기화로 해서 그 압박이 굉장히 거세진 거죠.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이름을 바꿨지만 뭐 같은 얘기입니다. 특별재판부 위헌입니다. 이거는 뭐 명백히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들어가는 순간 청원 들어가면 이거는 100% 위헌 판정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물쭈물하고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쥐기현 내란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죠. 더 빨리 해. 압력 수단 하는 거. 또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임명했던 대법관 9명입니다. 지금 14명 중에 9명에 대해서는 상고심, 즉 최종심에서 재판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 사법부 압박의 하이라이트. 조희대에 대한 압박이죠. 조희대 대법원장. 예. 조희대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났대더라. 거기서 뭐 3심 대법원심에서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더라.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그런 취지 얘기인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썰을 흘리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마구 퍼날르고 증거를 선동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증거도 못 내놓고 흐지부지 지금 뭐 이렇게 묻혀 지나간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조희대 그걸 가지고 사퇴를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해서 어저께 청문회 열었죠. 조희대는 나갈 이유가 없죠. 왜 나갑니까 거기에? 위헌 불법 청문회인데. 예. 그러니까 청문회 안 나가니까 또 조희대 그 얼굴 좀 꼭 봐야 되겠다면서 그 사상 처음으로 그 국감 대법원 본부 국감을 두 번 열기로 하면서 두 번째는 대법원 가서 열겠다. 국감을 현장 국감을 하겠다. 너 안 나올 수 없지. 뭐 이렇게까지 해서 대법원 대장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뭐 대법관 늘리기. 이게 다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재명 영구무죄법이라고 불리는 4심제. 예.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 실은 울분이 터지는 얘기죠. 예. 글로벌 표준 3심제를 무시하고, 예.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예. 재판 소원을 하겠다. 4심제.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급기야 이재명 유죄를 때리겠다고 하면 내가 다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에서 돌려버리겠다. 무죄로.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러나 조희대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얘기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 이거는 뭐 헌법에서 규정한 법원의 독립성과 관련된 얘기다. 안 나갔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범죄 세탁을 위해서 반헌법적 폭거를 지금 벌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이게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는 또 바로 이런 입법부의 이 전행 다수의 행포를 측면에서 지원해가면서 또는 노골적으로 요구해 가면서 어저께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에 이제 뭐 국무회의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네. 그 문답 가지고 오늘 뭐 조간 일면 톱쓴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너무 그 상고를 함부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2심 상고고 2심 항고고 3심으로 가는 게 이제 상소인데 항고 상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상고라고 합니다. 예. 검찰이 너무 상고를 남발하고 있죠. 이거 인권 탄압 아닙니까? 예. 국가가 이렇게 백성을 괴롭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그렇죠. 네. 상고 제한법을 만들겠습니다. 제한하도록 규정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상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막 상고를 여태까지 견뎌온 거 아닙니까? 재판, 선거법 1심에서 유죄나니까, 못 믿겠다, 꾀꼬리 하면서 2심, 가가지고 무죄 얻어냈고 또 이제 상고당해가지고 3심까지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뭐 검찰이 뭐 상고를 남발하고 있다, 뭐 이거 인권 탄압이다, 뭐, 국가가 너무 백성을 괴롭힌다. 난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행정부는 지원을 합니다. 이 삼권이, 네. 입법은 폭주하고 행정은 지원하고 사업부에 대해서는 막 그냥 압박하고 이래서 사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고 사업부를 압박하고 있다. 네. 몽테스키에가 얘기한 그 법의 정신에서 얘기한 그 한 문장, 세 권력, 삼권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이 한 집단에 누구의 개딸이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에 집중되면 everything is ended. 모든 게 끝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네.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면소, 판결 이끌기, 사업 리스크 해소 조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재집권과 장기 집권 단계가 있습니다. 재집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예. 임기 5년 대통령 연임제를 하겠다. 예. 그래서 연임제를 하는데 그 권력구조를 개편하는데 그 개헌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저는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반쯤 남았는데 28년 4월 23대 총선 전까지 저는 개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이 개헌하기 가장 좋은 이게 다수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개헌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결국은 이 3분의 2 이상의 재적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 200명의 그 동의를 얻어서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저는 지금 다음 총선 때까지 기다리면은 28년이 될 텐데 28년까지 기다리려면은 그때 첫 번째로는 이게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또 이렇게 막대한 절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네, 두 번째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이미 그때 가면 만 3년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레임덕으로 가는 거죠. 예. 그때 개헌이 힘받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8년 23대 총선 전에 저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보고 그 개헌에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정안을 집어넣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권력구조와 관련돼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조항이 128조 1항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개헌안 통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항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2항이. 이 2항을 손을 못 대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해도 자기가 또다시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재직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2항을 삭제해버리면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5년 임기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재명 재집권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재명 자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내 후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민주당의 후임자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장기 집권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저는 장기 집권의 그림 이재명 머릿속에서 지금 충분히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대 총선에서도 역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사실상 이 지금의 양당제로 되어 있는 사실상 양당제죠. 지금 혁신당도 있고 어디 당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상 양당제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양당제를 사실상 1.5당 체제로 가져가겠다. 즉 일본식의 자민당을 건들 수 있는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올망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1.5당 체제로 가져가서 민주당 정권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사법 리스크가 그때까지 풀리지 않더라도
사업 리스크를 당하지 않게 하고 내 후사를 퇴임 후에 나의 안전을 보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주당 정권으로 가져가겠다. 10년, 20년 장기 집권으로 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끔찍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좀 약간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모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실이고 여러분이 머지않아 맞닥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불행한 비극과 같은 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추석 그 연휴 밥상에서 이런 문제들을 놓고 또 한 번씩 토론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같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